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로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청도군의 한 업체가 돈사 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확장 공사를 해 산림훼손은 물론 산사태, 저수지 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지역의 관광 경기는 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발표했지만 지역 경제계는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밤 꽤 더우셨죠?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장맛비도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경북 북부 지역부터 시작돼 밤에는 모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일째 대구와 경북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어제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고요.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무더위 속에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낮부터 경북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낮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고요. 밤낮으로 습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2015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치킨과 맥주, 치맥뿐만 아니라 올해는 내륙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비치발리볼 대회로 볼거리를 더하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뜨거운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비치발리볼 경기가 내륙 도시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더위로 유명한 대구에 색다른 볼거리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원한 그늘 밑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해변가보다 더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방송으로만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요. 저절로 호응이 돼요. 대구 두류야구장을 주무대로 닭싸움과 복면가왕, 보디빌딩 대회, 힙합 나이트 등 다양한 이색 행사가 열려 축제 기간 동안 대구의 뜨거운 여름을 달궜습니다. 주한 미 대사와 한류 스타, 인기 스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간 치맥 페스티벌에는 80만 명 이상이 찾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난 4월 MOU를 맺은 중국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과도 교류하는 등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다시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 참가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서로가 행사를 같이 교류하는 그런 쪽으로 국제화 쪽에도 발을 맞출 것이고요. 이제 해외 홍보라든지 또 지역 외 홍보에 포커스를 맞춰서 2년 전 대구에서 시작돼 올해는 서부시장과 평화시장에서도 함께 열린 치맥 축제는 뜨거운 여름 대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구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구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합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는 길거리 투표나 정책 제안 콘테스트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뒤 오는 10월 초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 정책 제안을 공개 모집한 뒤 올해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시민 정책 제안을 공모해 18건을 채택하고 이 가운데 4건을 시정에 반영했습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석 달 동안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위한 내 꿈을 잡아라, 기업체 대표와 인사 담당자에게 구직 노하우를 배우는 멘토스쿨 등 4개 과정에서 410명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도군의 한 업체가 돈사 허가를 받은 뒤 불법적으로 확장 공사를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공사에 산림훼손은 물론 수로까지 바뀌어 주민들은 산사태에 저수지 오염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청도군 풍광면의 한 마을 뒷산. 곳곳에 수십 년 된 나무가 뿌리째 뽑혀져 있는가 하면
전봇대까지 아무렇게나 옮겨져 있습니다. 폭 7m, 길이 100m에 이르는 길이 허가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저 안에 논 있는데 이걸 파가지고 저가 실드 벗기 위해서 이거 해야 돼. 나무도 있지 않을까요? 이 똑같아요, 이거. 원래는. 길을 따라 올라갔더니 지난해까지 논이던 1,300제곱미터 정도가 어느새 평평한 들판으로 변해 있습니다. 역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공사인데 지난해 12월에 허가난 돈사 공사 현장과 붙어 있습니다. 돈사 다른 쪽으로는 100m에 이르는 불법 수로도 이미 완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흙탕물이 10월 이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여기 지금 작은 저수지지만은 이게 이제 가면 저기에 큰 저수지가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이제 오염이 되는. 돈사 공사장 바로 밑에는 아직 허가도 안 난 오폐수 처리시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진입로 역시 허가 내용과 달리 1m 이상 높여 공사를 했고, 축대는 산에서 가져온 자연석으로 쌓았습니다. 현장 주변 곳곳에는 공사 폐기물도 묻혀 있습니다. 이 돈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돈사는 8,000제곱미터로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률 관계를 협의를 하는데 그 서류로만 봤을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얘가 회신해 줬어요.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뒤 조금씩 돈사를 넓혀 나가려고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농어촌 공사와 청도군이 조성하고 있는 관광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아 당초 허가 과정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또 권역으로 이렇게 개발했는 것도 그 농어촌 공사에서 수백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인데요. 이거 1km도 안 떨어진 곳에 돈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다 이제 오염될 가능성도 있고요. 청도군은 불법 공사와 산림 훼손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지만 주민들은 산림 등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안에서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밀어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3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산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자녀를 기다리던 중 다른 학생에게 욕설을 했다가 교사 43살 B씨가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고 어깨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 돌봄교실 13곳에 경북대 등 6개 대학 13개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봉사단 91명을 투입합니다. 대학생 봉사단은 다음 달 28일까지 초등 돌봄교실에서 동아리별 특성을 살려 추리와 논리체험, 독서 활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학생 돌봄교실 봉사단은 대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메르스가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잊혀지고는 있지만 지역 경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았는데도 하회마을의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고택 체험객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하회마을 관광객 수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이달 중순 일주일간 입장객은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0여 명에 비해 4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메르스가 한창이던 지난달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손님도 많이 줄고 매출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격을 많이 입게 되죠. 하회마을 내 40여 곳에 달하는 민박집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메르스로 인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된 채 그대로 지속돼 숙박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야 8월 예약이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거의 완전 전멸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아마요. 텔레비에서 계속 진정됐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아주 심각해요. 청송 송소고택의 체험객도 크게 줄었습니다. 13개 방을 운영 중인데 예년 이맘때면 다음 달 15일까지 120-30건이 예약됐지만 지금은 65건, 딱 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예약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러면은 저희 집만의 문제가 될 텐데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었지만 지역의 관광 경기는 메르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대구시는 2015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수요에 맞는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쇠퇴하거나 낙후한 산업지역과 노후주거지, 정비구역 해제 지역 등지를 아름답게 재생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오는 10월 초 출품작을 접수하고 10월 말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통계청이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를 조사함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도 대구와 경북, 강원 지역의 2,800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실태를 조사합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진행되는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는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가구 구성원과 경제활동 상태, 자녀 양육 등 110여 개 항목을 물어보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통계청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기 위한 조사라며 다문화 가족들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본사가 있는 포항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가 경기 위축을 걱정하고 있는 건데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의 구조조정 원칙은 경영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입니다. 부실 계열사는 오는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비핵심 해외 사업도 30% 감축합니다. 국내 계열사 48곳 중에 24곳이 정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철강 사업은 솔루션 마케팅을 고도화하여 수익력을 극대화하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본사가 포항에 있는 계열사 중 워크아웃을 검토 중인 포스코 플랜텍과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 엠텍 등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구조조정에 따라 협력 업체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계에선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감축 등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새 신안이 오히려 철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새 신안은 낡은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고 향후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가 이번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 작업이 지역의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국립등대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등대원의 삶을 소개하는 독도 이사북길 63번지 특별전을 내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독도 등대원의 삶을 각종 사료와 영상으로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독도를 그려 전시하는 코너와 독도 등대원에게 편지 쓰기, 독도 등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독도 이사북길 63번지에 있는 독도 등대는 1954년 8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혔고 초기에는 무인 등대로 운영하다가 1998년부터 유인 등대로 전환했습니다. 실경 수상 뮤지컬 부용제가 8월 5일부터 닷새 동안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립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을 배경으로 열리는 부용제에는 하회탈의 탄생 설화를 각색한 창작 스토리로 지역의 대표 공연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웅장한 실경에서 공연되는 부용제에는 지역의 예술 인력 양성과 관광 상품 개발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캉스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은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매일 오후 1시 반부터 역사관 2층에서 무료로 대구 근대역사관 바캉스 영화제를 엽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천공의 성 라퓨타를 비롯해 10편의 영화가 선보이는데 매회 40명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제15회 포항 바다국제연극제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포항 환호공원과 중앙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개막 공연인 인천 시립극단의 뮤지컬 한여름밤의 꿈을 시작으로 2개 나라 11개 단체가 참여해 그동안 공연 문화에서 벗어나 극 중심의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또 8월 6일부터는 중앙시립아트홀에서 4개 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연극 축전도 펼칩니다. 요즘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3일째 대구와 경북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대구와 구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밤에도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 경북 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밤에는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부지방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밸런스입니다. 대구와 영천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보다 8도가량 오른 33도 예상되고요. 상주와 구미는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합니다. 또 남서 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북부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9도에서 31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부터 일부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종일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지속했고요. 바다의 물결은 2.5m를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내일부터는 당분간 32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